일본 소재 업체가 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복을 걷어찬 겁니다. 머니투데이가 S그룹 반도체 엔지니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삼성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은 황급히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삼성은 내년 생산분부터 일본산을 모두 배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일본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탈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미 늦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부품 국산화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독재 개발에 성공했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카메라 모듈 등은 삼성 전기를 통해 조달받습니다. 문제는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중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특수 레진과 스마트폰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라디오 주파수 부품 등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 제품이 90% 이상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번을 기회로 폴리이미드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산 소재를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는 SKC 코어롱 PI, 코어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C는 최근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용 폴리이미드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소재를 외국에서 대체하고 국산화 공정에 나서자 최대 고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인 일본 기업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벨기에 소재 업체 등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최대 10개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체할 곳을 찾자 일본이 한 달 만에 이 포토레지스트를 허가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의 불화수소를 납품하는 모리타 화학 사장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2일 이후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겠다. 지금은 견디고 있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모리타 야스오 모리타 화학공업 사장은 한일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되면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도 싱가포르 해외 공장 생산분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우카 공업은 최첨단 극자외선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도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관리 엄격화에 따라 한국에서의 레지스트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이 일본산을 배제하고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신뢰도와 정합성 테스트를 끝내고 최근 디램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도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등이 이들 소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이 아직은 일본에 못 미쳐 완전 국산화까지 현실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해당 소재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원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납품하겠다는 대만 유럽 업체들의 제의에 삼성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 소비자를 확인해 수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간접 수입 방식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다른 국가들이라도 일본산 원료를 쓰면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대비해 중국 내 공장을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중국 내 한국 공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내 휴대전화 공장을 베트남, 인도로 옮기는 한편 일본 제재에 방패가 되어줄 미국의 가전 공장을 확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이죠. 지금 보시는 이 럭셔리한 9개의 빌딩들이 모두 뉴욕에서도 황금 땅에 있는 초호화 타워들입니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한 부동산들인데요. 이 9개의 빌딩들의 가치는 총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산은 뉴욕에 있는 초호화 건물 9개와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 골프클럽, 현금 등을 포함해 총 3조 6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1961년부터 3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존 F 케네디가 재산 1조 7천억 원으로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가 53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이 타이틀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3일 트럼프가 다시 이 타이틀을 유대인에게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벅시 해스웨이, 루이비통, 페이스북 등을 소유한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세계 부자 9위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의 재산은 64조 원, 트럼프의 재산 3조 6천억 원보다 17.778배 더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인 러시아 유대인 윌리엄 헨리 블룸버그와 러시아계 이민자인 샬롯 블룸버그 사이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MBA 과정을 마친 마이클 블룸버그는 원래 재벌이었던 트럼프와는 달리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미디어 블룸버그를 직접 세워 64조 원이라는 부를 만들어낸 자수성가형 사업자 겸 정치인이죠. 2001, 2005, 2009년에 3번 연속 뉴욕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요. 2010년에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정치력 큰 갑부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빌리어네어들은 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빌리어네어 정치인들에게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이들이 과연 일반 서민들을 대변할 수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루에 세끼 식사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 이들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체감할 수가 없고 기름값이 1리터당 10,000원 이상으로 뛰어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벌들은 서민들의 요구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는 조금 다릅니다. 2001년부터 3번 연속 50%가 넘는 득표율로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모교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 2조 1천억 원, 개발도상국 지원과 금연사업에 빌 게이츠와 6천억 원, 이외에도 블룸버그 가족재단에 수천억 원을 기부하는 등 미국에서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과 함께 손꼽히는 기부왕 중 한 명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 협약이죠.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서 미국이 매년 520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여기서 탈퇴한다고 하자 마이클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 대신 자신의 자비로 520억 원을 내겠다고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 3일에 있을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1년과 2005년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당시에는 현재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뉴욕시장으로 뽑혔을 때는 공화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민주당에 합류해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기반의 정치 전문 미디어인 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초반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적이라 평가한 이들의 비율이 54%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 트럼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와 정상회담을 보류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공식화하자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자신있게 가결하였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트럼프에게 터져버린 것이죠. 또한 이 위기를 겨우 빠져나와 트럼프가 차기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재산이 무려 17.778배 더 많고 미국에 기부한 금액도 압도적으로 더 높은 마이클 블룸버그를 상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이 없다라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미국 국민들에게 전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 3일에 있을 선거에서 승리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일본의 아베 내각은 절대 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은 완벽하게 공화당의 트럼프 맞춤형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016년 대선에 트럼프가 승리했던 지역을 나타내는 왼쪽 지도와 미국에서 주로 어디서 많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른쪽 지도를 함께 보시면 상당히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6,585만 표를 획득해 트럼프 6,299만 표보다 286만 표나 앞섰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하고 각 주마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승자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특이한 선거 방식 때문에 인구수 300만 명에 불과한 미국 농부들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대량으로 일본에서 사겠다고 제안한 것도 트럼프의 지지층인 미국 농부들을 돕겠다는 것이죠. 일본의 트럼프 맞춤 외교는 옥수수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내각은 트럼프의 외교 전략까지 카피하고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이 트럼프 전술을 따라했다 라며 일본의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규제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유력 후보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는 민주당에게는 제대로 찍힐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일본이 주변 국가와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공식 성명을 내기도 하였죠. 여기에 일본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으로 있을 당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광고가 뉴욕 시내 곳곳에 게시된 것이 한국인들에게 발견되었고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뉴욕시가 공식 사과하며 우길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같이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마이클 블룸버그는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던 인물로 우길기가 나치기와 같은 전범기인 만큼 이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블룸버그의 정치 인생에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반입을 허용하여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 내에서 우길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어 도저히 마이클 블룸버그가 일본과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룸버그 사설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베의 한국과 무역전쟁은 hopeless,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끔찍하다 라며 일본의 리더는 경제를 무기삼아 정치적 분쟁에 절대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국과 타협해야 한다 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기본적으로 마이클 블룸버그가 있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때 한국 관련 공약들을 보시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계획 없이 그대로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한국 경제가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해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GDP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에 다시 수출에 판매하는 부가가치 창출 산업들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들을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의 거의 절반 가까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간재 격인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이 덜 수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 반도체 수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들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을 겁니다. 삼성, SK, LG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는 순간